자, 이항분포를 간략하게 개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항분포는 이런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갖는 확률들은 어떤 거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항분포가 어떤 경우 이항분포냐, 어떤 횟수라든가 개수, 알았지? 몇 개냐, 몇 번 나오냐,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거고, 독립시행에 관련된 건 전부 다 이항분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사위를 20번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3과 4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자. 그러면 얘가 따르는 분포는 뭐냐면, 따른다는 표시 이렇게 하거든. 따르는 분포는 이항분포라는 기호 b에다가 독립시행이잖아요. 횟수가 주인공이죠. 그러면 20번 시행 중에 봐봐요. 여기에 지금 3, 4가 나오는 확률은 얼마입니까? 확률은 당연히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독립시행인데 해당되는 확률이 얼마? 3분의 1인 거예요. 그럼 그런 이때에 이 친구의 확률 질량함수죠? 확률 질량함수는 뭐냐? P에 그 X가 X번 나올 확률은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사위를 20번 던졌을 때 3 또는 4가 나오는 횟수가 X번이에요. 그럼 독립시행에서 했지? 자, 20번 중에 X번. 그리고 그때 확률은 3분의 1에 X, 3분의 2에 20-X고,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부터? 당연히 0부터 20까지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률이 나오면 전부 다 이항분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럼 얘네들은 평균하고 분산 어떻게 구하냐,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죠. 봅시다. 아주 간단하거든.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평균 어떻게 구하냐면, 이항분포가 B에 n번 시행했을 때 확률이 P다 라고 했을 때 기대값, 평균은 아주 쉬워요. n번 시행했을 때 확률이 P면은 보통 얼마 나오냐? NP만큼 나오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번 시행의 확률이 3분의 1이면 평균적으로 3분의 20번 나오겠지. 대충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게 NP가 평균이 되는 거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NP의 1-P가 돼요. 요거는 당연히 외우셔야겠죠. 이걸 외우고, 알았어? 이거는 외우고, 살짝 이제 이런 분산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하고, 이제 정기분포로 넘어가 볼게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 모양이 나왔을 때, 봐봐. 문제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시그마, 자, K가 0부터 30까지에 여기다가 30CK,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1로 할까요? 3분의 1에 K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에 30-K제곱, 이렇게 확률을 주면, 확률이 이거다 그러면 무슨 분포라고? 이항분포라고. 이거를 보고 이항분포를 생각을 하는 거지. B의 뭐구나, 몇 번? 30번 중에 3분의 1이구나. 알았어? 이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확률 변수 지금 K죠, K. K 제곱을 곱하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 P에 X가 지금 K의 확률이 어떻게 된 거야? 30씩 K에 3분의 1의 K 제곱, 3분의 2에 30-K 제곱인 거죠. 그런데 확률에다가 곱한 거니까 뭡니까? 얘 누구의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어? 얘는 K제곱의 평균. 지금 K가 지금 X인 거잖아. 그래서 제곱의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 그럼 여기가 2X제곱이면 저기는 2K제곱 넣으면 되겠지. 그리고 이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어디서 구해? 분산 구할 때 하죠. 재평평제 할 때 하지. 알겠지? 그래서 분산 구할 때 얘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똑같이 시그마를 했다가 여기다가 확률 변수 K 빼기 10의 제곱에 이거 확률 그대로 적었다고 칩시다. 알았어?
적어줄까? 30ck에다가 3분의 1의 k제곱. 이거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무슨 뜻일까? 확률 변수지. 확률 변수인데 10이 누구야? 공교롭게도 여기서 10이 얼마? 그지? 이게 평균이에요. 그러면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뺐어. 이걸 뭐라고 불러? 편차. 편차를 제곱했지. 그래서 확률에다 곱했으니까 얘는 누구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 10이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은 뭐의 정의입니까? 바로 분산의 정의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 평균이 들어가면 이 전체 모양은 뭘 뜻하는 거라고? 분산을 뜻하는 거야. 분산을 구하시오. 이걸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항분포를 푸는 거고, 이항분포 할 때 확률을 뭘로 구한다? 기호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이항분포는 B에 NP를 따르는 게 이항분포고, N번 시행을 했을 때 확률이 P다. 그랬을 때 확률 질량함수 X가 X번 나올 확률은 독립시행하고 똑같아요. NCX의 P의 X제곱 1-P의 N-X제곱인 거지. 그리고 그때의 평균은 뭘로 구한다고? 평균은 NP. 엄청 쉽죠? 개꿀. VX는 NP의 1마P로 구한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정규분포로 가봅시다. 정규분포는 얘는 지금 이산이잖아. 정규분포는 연속이야, 연속. 그리고 확률 질량함수가 여러분들 아직 문과 학생들은, 미적분을 안 한 학생들은 그래프를 그릴 일이 없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함수인데, 정규분포를 보면은 확률 밀도 함수라 그러죠. 확률 밀도 함수가 자, 이렇게 생겼어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개수야, 그냥. 상수고 2에 무리수인데 몰라도 돼요.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x 빼기 m의 전체 제곱. 맞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2차 함수 형태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뭐에 대해 대칭입니까? 2차 함수처럼 생겼잖아. 이게 답 생각하고 요거만 봐, 요거만. 여기만 딱 보라고. 뭐에 대해 대칭처럼 보여? x는 m에 대해 대칭이죠. 이거 정규분포에서 엄청 중요한 거야. 정규분포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겠죠. 정규분포의 핵심 키워드는 대칭이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평균이에요. 그리고 얘는 점근선이라서 안다. 알지? 그리고 넓이가 확률이죠. 좌우 대칭이 포인트다. 이해됩니까? 좌우 대칭. x가 m에 대해서. 그래서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정규분포는 정규분포를 기호로 표현할 때는 x가 따른다. n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평균을 적고요. 시그마 제곱을 적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얘는 평균인 거고 얘가 분산을 적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알았지? 근데 자,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이 그래프 1번하고 그 다음에 조금 슬림하게, 어차피 전체 넓이는 얼마겠어? 1이겠지. 조금 슬림하게 이렇게 그렸어. 2번. 대칭 아닌 것처럼 보여. 아무튼 대칭이에요. 이걸 봤을 때, 자, 이 아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함수값이 전체가 작아지지 않을까요? 절대값이? 그죠? 어차피 양수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야. 평균에 많이 몰려있을수록, 누가 몰려있어? 얘가 평균에 많이 몰려있죠. 평균에 많이 몰려있을수록 얘가 더 시그마가 작습니다. 이 친구가 시그마가 더 작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지? 표준편차가 더 작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넓이가 점점 이렇게 완만해지면 질수록 표준편차가 점점 어떻게 돼? 커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프 번호 중에서 자료가 고르다, 우리가 고르다라는 말을 쓰면 보통 3번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자료가
가장 고른 것, 골고루 고르다라고 할 때는 2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골고루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표준 편차가 작다. 평균에 많이 몰려 있는 걸 우리는 통계에서 자료가 고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았지? 평균에 많이 몰려 있는 걸 자료가 고르다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대칭. 그죠? 대칭성인데, 정규분포는 일단은 그래프. 근데 이런 것들이 봐봐. 대칭축이 m이니까 평균의 값이 달라버리면 자료를 비교하기가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자료를 비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어 성적이 이렇게 돼 있고요. 수학 성적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얘네들을 비교하기가 너무 힘들지. 얘는 평균은 국어 평균은 M1, 수학 평균은 M2라고 쳐봐. 그럼 비교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쓰는 상용로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아까 쌤이 썼던 거기 부분의 일부분이 아까 기억나나? 이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전체 제곱이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m하고 시그마가 계속 변화할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을 만약에 z라는 걸로 치환을 한다 그러면 이 식이 뭘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으로 심플하게 바뀌어버리죠. 그럼 볼까? 정규분포라는 게 원래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야 되는데, 여기는 모양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뒤에 뭔가 곱해져 있지 않지? 그럼 1이겠지? 그 다음에 z 빼기 0의 제곱 모양이겠지? 그럼 비교해보면 z는 평균이 얼마란 뜻이야? 0이 되는 거네. 시그마랑 m이 뭐든 상관없이 치환을 해버리면 평균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산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 지금 시그마 제곱 자리에 1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분산이 1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용로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값이 필요한데 얘는 상용로그로 바꿔서 풀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통계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Z라는 녀석인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어떤 확률 변수 x2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m의 시그마 제곱이라 할 때 얘를 z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면 그때 그 변환 과정이 뭐냐? 시그마 분의, 이거 외워야 돼. x 빼기 m을 z라고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 한다고 하냐면 표준화 한다고 합니다. 표준화. 그러니까 약간 다양한 어떤 평균하고 분산을 하나의 평균과 분산으로 바꾸는 거죠. 얼마였어? 0, 1이었죠. 알았지? 그리고 우리는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는 다 이걸로 바꿔서 푼다고 보면 돼. 알았죠? 봅시다.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 대칭성을 잠깐 이야기한 다음에 문제풀이 영상을 따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대칭성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는 표가 있는데 보통 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0에서 z 값이 z, 그리고 z 값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표가 뭐 있을까? 우리 교재에 보면은 표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1.0, 0.3413,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2.0, 0.4772. 자, 이걸 보는 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z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표준 정규분포 있지, 아까 z로 바꾼 거, 걔는 딱 넓이가 표로 나와 있어. 이것처럼. 그럼 가운데가 얼마라고? m인 거야. 그러면은 항상 얘가 이렇게 0부터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다 찾는 거예요. 0부터, 즉 무슨 뜻이냐면 0부터 z가 1.0까지는 확률이 얼마다? 넓이가 0.3413이야. 그래서 여기 1로 잡으면은 여기 넓이가 뭐야? 0.3413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P에 0부터 Z 값이 2면은 얼마? 0.477인 거야. 무슨 말이야? 0부터 2가 한 이쯤 있겠죠? 2까지의 여기 전체 넓이가 뭐예요? 0.477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자, 1이 여기 있으면 대칭이라니까. 아까 선생님이 대칭 중에다 그랬지. 그럼 여기 노란색, 여기 부분 넓이도 0.3413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넓이는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전체 넓이는 P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랑 0에서 2까지를 더하면 되지. 0.3413하고 0.4772를 더하면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음수까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는 무조건 양수만 나와 있는데 음수까지 다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마지막 내용은 이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가 약간의 연관성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총정리를 해보면 그 전에 관계를 좀 이야기할까? 어떤 분포가 근데 사실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이산이잖아. 근데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건 연속이거든? 이게 같아질 수는 없어. 하지만 비슷해질 수는 있어. 근사적으로 이걸 따를 수는 있어. 그러면 근사적으로 따르게 되면은 이 m은 뭐겠습니까? np가 되겠죠. 저기서 평균이니까. 얘는 뭐겠어요? np의 1마p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근사적으로 따른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통계는 거의 다 외우는 거지. 자, n이 충분히 클 때입니다. 막연하지. 근데 대부분 다 만족해. n이 충분히 크다는 건 참고로 np 보통 평균이죠. 이게 5 이상이 되면 n이 충분히 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x가 b에 15의 2분의 1을 따른다. 15번 뭐 많이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np 해보면 얼마야? 7.5지. 그러니까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거를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설명을 더 할 건데 x가 만약에 b에 40에 4분의 1을 따른다고 할게요. 그러면 n이 충분히 크니까 얘는 근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점들 있잖아. 이걸 만족하는 점들이 정규분포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야. 정규분포가 될 순 없지. 40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갖는 성질을 같이 따라 쓸 수 있다고. 평균이 얼마? 10이죠. 분산은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4분의 3인가요? 그래서 2분의 얼마야? 15?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되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쌤이 문제풀이 영상에서 올릴 테니까 그거를 보고 숙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 개념을 숙지를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자꾸 계속 마지막이래. 전체적인 이 아이들을 한번 흐름을 정리를 해 드릴게요. 맞지? 흐름을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봐봐. 우리가 처음에 이항 정리를 배웁니다. 이항 정리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독립시행으로 넘어가요. 얘도 연관이 있어 그래. 그 독립시행을 가지고 이항 분포를 만듭니다. 근데 얘가 특이하게 또 어디로 가요? 조금 색깔을 바꿔볼까요? 특이하게 정규분포까지 갑니다. 각각을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자 조건이 뭐였냐? 근사적으로 따르지. 단 이항분포 B의 NP에서 N이 방금 했잖아. 충분히 클 때. 무슨 언제라고? NP가 5 이상일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결국에 뭘로 바뀐다고? n의 np, 그죠? m의 시그마 제곱으로 바뀌는데 이게 사실상 뭐하고 똑같아? 얘가 n의 평균이 np잖아. 그리고 np의 1마피로 바뀐다고. 그러면 왜 이항 정리가 갑자기 등장했느냐? x 플러스 y의 전체 n제곱은 어떻게 일반항을 만들었냐면 nck의 x의 k제곱, y의 n-k제곱을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독립시행은 nck의 p의 k제곱에 1마p의 k제곱을 만들었고, 확률을. 그때 이걸 이게 뭐야? n-k. 이때 이 k를 주인공으로 해서 얘네가 확률 변수가 돼서 분포를 만드는 게 이항 분포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하나의 확률을 구하는 거고 그 확률을 전부 다 정리한 게 이항 분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알고 있으면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기호로 따지면 그래서 이 친구는 확률 질량 함수가 뭐가 됩니까? P에 X가 X의 확률이, 그죠? NCX 이 정도면 이제 따라 해도 되지 않을까? 입모양으로 따라 하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독립시행이잖아요. 알겠지? 그래서 쌤이 지금 책에 없는 문제 중요한 것도 올려놓을 거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